배 대표님, 네. 이번에 갤럽에서 28일에서 31일까지 예. 조사를 해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가 깨져갖고 19%가 나왔고요. 또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27, 28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17%입니다. 네. 이 두 개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배 대표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좀 특징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일지. 우선적으로는 말 그대로 이제 대통령의 국정 마비 상황이 현실화됐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더라도 예. 심지어 일각에서는 뭐 20%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제는 이른바 명태균 스모킹건으로 지지율이 한 조사는 17%, 한 조사는 19%.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사실상 국정 동력이 조기에 마비되는 사태죠. 아, 조기에 마비. 지금 임기가 2년 6개월이나 남아있는데 예. 6개월 임기 남아있는 대통령과 비슷한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다. 오히려 그보다도 더 낮은 상태다. 예.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심각한 상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속수무책인 게 어떤 해법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가령 이것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또는 정책의 일부분이라면 그거는 뭔데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김건희 여사 또 윤석열 대통령 자신 이렇게 막 맞물려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08년이죠. 기억나실 겁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우병 사태. 광우병 사태. 그때보다도 지지율이 더 낮아요. 아, 예. 근데 그때 광우병 사태 때 명박산성도 나오고 물대포도 나왔지만 속수무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지지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망연자실한 상황인데 지금은 다른 게 그때는 그래도 광우병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은 어떤 특별한 이슈도 없어요. 두드러지는 게. 어떻게 어디를 손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광우병이라는 것을 손을 보면 이명박 정권에 대한 기대가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핵심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거야. 코어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이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무너지니까 예. 와르르 와해돼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버팀목이 되어 왔었는데 대통령의 이 총선 참패에도 또 한동훈 대표의 전당대회 이후에도 보궐선거 부산 금정구청장은 승리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명태균 빵 터지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TK와 PK까지도 무너지는. 예. 그러니까 손써볼 곳이 없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K가 18%로 주저앉았지 네. 않습니까? 8%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맞습니다. 비해서도. 부정은 69%고 PK에서도 22%로 주저앉았어요. 27%에서 5%가 더 그럼요. 빠진 이런 상태이고 지금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3대 59.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도 44대 44로 갔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그래도 48대 40으로 긍정이 다소 높았습니다만은 특히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지역, 성, 나이, 뭐 지지 정당, 그리고 정치 성향, 어떤 정치 관심 모든 지표 조사에서 단 하나도 긍정이 부정을 앞선 곳이 없는. 그러니까 다 무너진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 갤럽 기준으로 마지막 임계점이 되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70대 이상인데 예. 70대 이상도 무너졌죠. 예.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지지층은 심지어는 지난 대선에 가장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투표한 사람들마저도 돌아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지난 대선 때 TK 같은 경우 74%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또 하나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 두 축 간의 디커플링 현상이 이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커플링 현상이라는 게 완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이 둘 사이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집권 세력인데 집권 세력이 쪼개진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기대에 못 미치고 이 기대치에 벗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손을 놓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그러네요. 맥이 뚝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빠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 심폐소생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보수는 살려야 한다. 그래도 마지막 버팀목인 한동훈은 살려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제일 정말 난감한 상태, 난망한 상태가 윤삭 한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삭제하고 한동훈 대표는 저장을 하는 거죠. 머릿속에. 네. 이게 기존에 있던 윤석열 파일을 지워버리고 그 파일을 기억 용량을 한동훈 대표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층에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68%, 69%,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5%가 나왔고 TK에서도 한동훈은 46, 이런 정도로 그럼요. TK도 48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직무수행평가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긍정평가가 한동훈 40, 이재명 41, 또 거의 같지 않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부정평가, 한동훈은 49, 이재명은 51로 부정평가는 이재명이 더 높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재 세력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윤석열 정부로부터 사람들은 이제 더 기대할 게 없다. 그냥 미래에 이재명과 맞붙어야 되는 한동훈 대표 쪽으로 더 결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속화되는 쏠림 현상에서 아니 고 박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망하면 보수 기반 와르르 무너지면 정권 재창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정권 재창출이 의미가 없죠. 예. 망해버렸는데. 윤석열 망하면은 한동훈도 망하는 거고 국민의힘도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정권 재창출은커녕 이제 이 정권을 들어서 야권한테 이재명한테 바치는 꼴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가장 비명을 질러야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예요.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배 대표님이나 저나 여러 차례 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더 이상 꿈쩍 않고 저렇게 버티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통해, 독단이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뭔가 맞습니다. 대안을 내놓고 새 시책을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그럼요. 얘기죠. 늦어도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벌써 저는 2년 6개월 전부터 심지어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혁신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고 박사님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런 이유는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그거는 국민도 불행이고 국가도 불행인 겁니다. 예.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했어야 될 것도 빨리빨리 하고 제2부속실도 그렇고 특별감찰관은 이건 애진장에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요, 제2부속실 설치 문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특별감찰관요, 문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빨리빨리 하면 돼요. 대한민국이 역동성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것, 지금은 외국인들도 우리가 서두르는 문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 속에서 실수 없이 또는 부실하지 않게 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빨리빨리 문화, 스피드 아니겠습니까? 늦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지금은 뭐 제2부속실이라든가 특별감찰관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예.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 주장들 아닙니까? 다 바꿔야 돼요. 대통령실 조직.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려놓지 못하는 대통령실 조직은
대통령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조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바뀌어야 되고요. 제가 그전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한 가지 원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 롱롱 타임하고 노래를 또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듯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지지율입니다. 예. 현대 대통령은요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전 총리도 지지율 낮아지니까 교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수요는 역대 어느 때보다도 빨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어야 되고 조직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정부 조직에 대한 인사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념이고 뭐고 필요 없고요. 일 제일 잘하는 사람, 국민들을 배불리 이익을 가져다 줄 사람, 최고의 전문가, 생산성 있는 사람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적 쇄신도 지금은 뭐 김건희 라인이다, 한남동 라인이다 이런 사람들 쇄신 정도가 아니라 조각 수준의 버금가는 그런 내각 개편도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처럼 제대로 일을 못하는 이 참모진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예.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김건희 여사 이 문제에서도 이제는 완전히 아예 어떤 활동 자체를 중단해라. 그런 얘기예요. 공적인 활동이든 사적인 활동이든 TV에 나오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대통령 임기 직후부터 계속 전문가들은 해왔고 예. 그것이 대통령도 사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김건희 여사도 성공하는 일입니다. 예, 지금 그렇죠. 이런 평가를 받는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은 평가는 바닥이고 또 지금 대통령은 심지어는 임기 단축이나 이런 데 몰려있고 예. 그러면 하등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기대감을 덜어냈던 유지해왔던 조선중앙동아일보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김 여사 활동 중단해야 된다. 예.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이번에도 부정평가에 1위가 또 지난번보다 또 올라가지고 17%입니다. 17%. 예. 지난번에 15% 했던 것 같아요. 더 올라갔죠. 지난주에. 네. 거기다가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뭐 차별화 이런 차원을 떠나서 서로 손을 잡지 않으면은 공도 동망이다. 맞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예. 지난달 21일 한동훈 대표가 그때 3대 요구 조건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조건이라도 받아들였으면 아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빈손해동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특별감찰관 요구했지만 그것도 지금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 친윤에서는 그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지금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이미 떠난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한테 독대를 요청해갖고 둘이 좀 보자. 그럼요. 그래서 서로 손을 잡아야겠다. 당이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돼야 하는 상황 맞습니다. 아닙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빨리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화일보가 엠브레임 퍼블릭에서 조사한 이 내용을 보면은 현재의 여권 갈등의 요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과 소통 미흡이 60%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의혹 확산이 14%, 전체적으로 74%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 한동훈 리더십 부족은 5%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그럼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4일날 있을 국회 시정연설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간다는 것이고 대덕으로 그리고 10일에 있을 임기 반환점 그 부분도 뭐 특별한 행사 없이 에이펙이나 다녀와서 뭐 쇄신책이랄까 뭐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는 그런 느긋한 자세인데 거기다가 이 대통령실에서 한 관계자의 그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은 20%나 19%나 한 끗 차이 아니냐. 또 정진석 비서실장도 1일날 있은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에서 외국 정상들도 20%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시다 총리도 뭐 15%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이런 인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뭐 이런 인식을 예상했던 일이고요. 오랫동안
우리 고영신 TV에서도 지지율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노래처럼 불러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만 올렸으면 이런 사태가 대부분 해소가 됐겠죠. 근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뚜렷한 인식차가 있다. 바깥에서는 지금 불이 났고 긴급 화재 사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부에서는 연기도 안 피어오르는데 무슨 화재냐 이런 인식의 차이라면 대응하는 것도 천양지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긴급 화재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사다리차를 비롯해서 소방차가 한 30대는 와야 되는 거고 연기도 안 집혀졌으면 그냥 뭐 아무 소방 대응조차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차인데 문제는 뭐냐? 대응을 한 것과 대응을 안 한 거는 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운리지차입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때 그때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생각해보시죠. 그때 선제적인 조치만 잘했더라면 탄핵 안 가요. 그렇죠. 탄핵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질질 끌려가다가 그렇죠. 그래서 빠른 어떤 국민들에 대한 최순실에 대해서 빠른 대응 또 국민 여론에 대한 빠른 대응을 했더라면 얼마든지 대통령은 임기까지 유지할 수 있었고 그 이전에 끊임없이 그때 고영신 박사께서도 방송 출연할 때 저도 출연할 때지만 총선에서 여대 야소를 만들어야 된다.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소야대가 되는 순간 대통령은요 풍전등화예요. 태풍 앞에 촛불입니다. 더욱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다른 대통령들도 10%대로 지지율이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 임기 4년 차나 5년 차 이런 그렇죠. 과정이었고 또 그때마다 다른 대통령들은 하나의 큰 어떤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혁신을 가져왔어요. 예를 들면 노태우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3당 합당이라든가 또 북방정책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미 FTA 또 한나라당인가요? 그 당시 대연정 그럼요. 이런 것도 제안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친기업에서 서민 중도 실용주의로 완전히 그럼요. 바뀌었고 신서민 중도 실용. 또 독도 방문까지 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한 어떤 가시적이랄까 그런 노력들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이러는지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왜 이러는지. 우려 대란이라든가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뭔가 정부에서 대폭적인 자세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데 그것도 계속 4대 개혁 끝까지 변함없이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정말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임기가 절반이나 남아있는데 과연 끌고 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거의 지금 소진돼 가는 것 아니냐 동력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고 박사님은 저하고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하는 게 그럴 전혀 리가 아닙니다.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다면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이고요. 예. 또 4대 개혁과 대통령의 저출생 이 대응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은 이것도 지지율이 낮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대통령 지지율 반전시키고 대통령이 전국을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총선 참패했지만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늘리고 늘렸습니다. 늘리고 늘렸고 그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도 우리 방송에서 수도 없이 소개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차근차근 일심 단결로 해가면 지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한동훈 대표도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의 다른 대선 후보들 다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실기하지 않고 이미 실기는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그럼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전국을 전면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그러한 특단의 대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기를 기대를 할 하겠습니다. 겁니다. 할 겁니다.